휴일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영주 의원 수석권 탈환 역할 하게 될지 영등포가 기존 후보 반발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께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로 하셨고요.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저희가 공천관리위원회 등등 저희의 시스템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갑에서 예비 후보로 활동해 오신 하종대 예비 후보께서 입장문을 내셨고 저에게도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역할이든 우리 국민의힘이 4월에 국민을 위해서 승리하는 데 기여하는 길을 찾겠다. 어떤 역할이든 맡겨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러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하종대 예비 후보의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하종대 예비 후보와 똑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안녕하세요. 민주당 유팔자들을 추가로 좀 받으실 의미가 있으실까요? 그렇게 꼬리를 붙여서 어떤 사람들에게 카테고리를 묶을 문제는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 종북화, 통진당화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독주를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탈당하신 분들을 어떻게 모시겠다 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김인서 민주당 상황실장이 지금 일부 의원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김영주 부의장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통상 철새 정치인이라는 말은 명분 없는 탈당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복하는 사람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바로 그 김민석 의원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민석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께서 우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 도대체 몇 번이나 옮긴 겁니까? 자기는. 그래놓고 그런 겁을 주는 말을 한다고요? 국민들께서 보고 웃으실 것 같습니다. 박민식 전 장관 강서를 수락하시는 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또 영등포에서 굳이 강서로 옮겨달라는 요청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번 총선에서 너무 참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뛸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역시 인원의 재배치 같은 것은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이 잘 반영되지 않고 본인의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박민식 의원께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을 당을 대표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역시 그렇게 그런 헌신을 그 영등포라는 곳이, 강서라는 곳이 박민식 의원 혼자만으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강서에서 박민식 의원이 결국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후보가 되신다면 저희는 영등포에서 박민식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박민식과 김성태와 제가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고 주권자인 시민들을 설득할 겁니다. 위원장님, 조국혁신당 좀 전에 출범하면서 완장일수로 조국 대표를 추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조국혁신당인데 조국이 대표 안 되면 좀 우습잖아요. 뭐 제가 특별히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저 CBS 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갑에 공천 신청했다가 지금 현혹도 되셔가지고 장일 전 당협위원장님 앞으로 분신 시도를 어제 오늘 두 번 연장하셨는데 혹시 이제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대표로서 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실 생각 같은 건 있으신지. 당연히 시스템 공천의 결과이고요.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역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고, 다만 다른 시민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죠. 위원장님, 그 법약권 위성정당도 오늘 출범했는데 국민의 미래의 공간이 꾸려졌잖아요. 차별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그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면면을 보면 뭘 하겠다는지가 명백합니다. 저는 그 면면을 보면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의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과의 차이점을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차마 통진당 계열의 사람들이나 경기동부 연합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조차도 그 계열, 그 위성정당 계열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그 경기동부 연합 출신들, 그리고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그 위성정당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진보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지역구 나눠먹기에 가까운 선거연합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김영주 부의장 같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내쫓았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그 공간을 그런 경기동부 연합이나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같은 중국적인 인사들, 그리고 자기 개인에게 아첨하는 아첨꾼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회를 지배하고 입법 독재를 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나라의 국민들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저희 국민의힘을 모든 것을 예쁘게 봐주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반성할 점이 많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막을 세력이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 부의장님이나 같은 상식적인 분들이 저희 당으로 모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국민에게 꼭 선택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말이 나왔으니까 김영주 부의장님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은 간첩법에서 간첩의 범위를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고 간첩행위 대상, 그러니까 기밀 누설의 대상을 중국 등 외국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직접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발의하시는 등 좌우 가리지 않고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중진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아첨해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해서, 일종의 거래죠. 이재명 대표를 숙주로 해서 통진당 세력이, 경기동부 세력이, 그 후신인 진보당 관련 세력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안위를 보장받는 이런 구도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국회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상징적인 자리 아닙니까? 너무나 모든 의원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자리죠. 민주당이 시킨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추천한 것이죠.
그런 분이 국회 부의장 신분을 가지고 탈당해서 그것도 국민의힘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 본인이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책임감 있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지금 상식적인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모이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분과 그런 분들과 함께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모든 생각이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하기 위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일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 등등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어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에 더 앞서서 공모하겠다는 자세만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1호 국회의장이 우리가 중심인데 김성 공부 이거랑 임종석 실장에서 소속가 있는데 이거 자체로 무조건 행산이라는 그런 게 있던데 이계호 의원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제가 언급한 동영상에서 이재명 대표 강선우 의원하고 희덕거렸던 그분이죠. 그 자리에서 뭐 자기는 단순히까 뭐 친명이다고 격리하고 가셨던 그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디 이 일을 재심위원회라고 하나요? 민주당이 재심위원회라고 하죠. 민주당은 참 위원회도 많아요. 어차피 혼자 결정하는데 그 재심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경선으로 바꿨는데 그걸 다시 단속천 원래대로 회복시켰잖아요. 이런 건 좀 처음 봤는데 저는 재심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좀 게을러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못 본 것 같아요. 그 동영상에서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만족스럽게 웃고 계신지를 그 재심위원회가 못 본 거예요. 그걸 봤으면 감히 그런 결정 못하죠. 저는 그 재심위원회 같은 분들이 앞으로 정치행보가 민주당에서 정치행보가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해 임재무석 청산이 됐다고요? 네. 뭐 그런 얘기가 뭐 운동권 청산론이 임종석 실장이 컷dem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해소됐다 이런 식의 주장 말씀이시죠? 일부 민주당에서 얘기한다는 서영교, 이광재, 윤호중, 정청래, 민형배, 김영진, 한병도 굉장히 많죠. 몇십 명 되잖아요. 그리고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계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운동권 특권 세력이 아니라 그럼 뭐 운동선수입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임종석 같은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쳐내는 건 자기한테 아첨하지 않는 운동권 특권 세력을 쳐낼 뿐이지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 핵심 주류는 역시 운동 특권 세력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박홍근 이런 분들도 역시 예전에 운동했던 분 아닌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운동권 특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 세력들이 특권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의 공천에 들어가 있고 거기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동부연합과 통진당 세력이 후신인 진보당 세력이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메우고 있잖아요. 더 나쁜 운동권 특권 세력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이재명식 공천이고 그걸 반드시 막아야 국익과 시민의 이익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 막바지 작업이라는데 다 공천 좀 평가를 해주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고 겸허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걸 좀 장기적으로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걸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이거에 대해서 보는 입장은 이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스템을 정하고 시스템에 당대표로서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다만 룰은 확실하게 지키고 외적인 영향을 차단한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 사안에서는 조금 의아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제가 그렇게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시스템대로 운용 굴러가게 놔두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보시기에 보면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잖아요. 우리는 현역 지역구 의원이 워낙 적어요. 그렇죠? 80여 명 아닌가요?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의 비율을 보시면 초선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보통 제 재선 정도를 초선을 간 거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재선에서 평가받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당이나. 그러니까 저희는 구조적으로 현역이 그렇게 많이 탈락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도 해요. 다른 이유보다는 워낙 크게 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남권에서 경선을 붙었을 때 많이 이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는 뭐 현역 불패였다가 어제는 현역이 전패 아니에요? 결국은 시스템대로 구동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위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천을 국민들이 전체로 평가하실 때 공정하다고 평가하실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나름대로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좋게 봐주셨던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시는 이런 시각들 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그게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나?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눈높이에 맞추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 시도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저희 이거에서 봐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시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어떤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용산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결부될 걸로 의심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이쁨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정해 나가면서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한번 봐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저희는 그 평가를 언론과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저희는 차이가 그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저의 이 공천에 대한 차이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이 공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두드려 맞고 나중에 사람들 3월에 다 결집하면 된다, 4월에 이런 생각이실 거 아니에요. 공천은 그냥 꽂아놓고 그냥 사당화 만들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이 국민들께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공천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즈음이면 11월쯤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를 욕할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걸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속내를 알았다고 그랬는데 아니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는데 뭐 속내를 지금 합니까? 위원장님 그럼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시도에 의한 김연아 예비후보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요, 그거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기자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우리 비대위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입장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떤 다른 이유에서 돌아갔다는 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이것도 시스템 일환이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어떤 그런 보정을 하는 과정이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진 않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게다가 심지어는 그 문제를 제기할 때 제가 그냥 전화해서 이거 이상하다가 아니라 모든 비대위원과 스태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공개적인 토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관위에 전달됐던 것이고 그리고 공관위의 그 이후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과 달리.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중진들이랑 이렇게 소독하면서 혁신이랑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아니요,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아, 그 혁신이 대부분 혁신이 네. 이재명 대표의 개인을 위한 혁신, 그 말씀에 저 CBS 기자님의 혁신이란 말에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맞게라든가 실적에 맞게 한 게 아니라 그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혁신이지. 그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그건 혁신이란 말을 그 전제로 질문하시는 것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전제를 바꿔서 지금 예. 거기 물갈이를 그래도 좀 하고 있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그 서덕들이나 뭐 이렇게 현역 분들이 좀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나무의 그 밥이라는 비판가 좀 있는데 세술의 세부대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그렇죠? 세술이 뭐고 세부대가 뭡니까 도대체?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갈아 넣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보다 낫거나 다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 다 무조건 김우영 씨 같은 분 아니에요? 무슨 마태복음 운운하면서 아첨 경쟁을 하는 분이잖아요. 더 나쁜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더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이. 그게 새물이 들어오거나 혁신이 아니죠. 자,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 말씀 보시죠. 우리는 현역 자체의 비율이 초선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 진짜로 어떤 정치적인 게임을 원한다면 그거 바꾸고 제가 원하는 물을 넣거나 용산이 원하는 물을 넣거나 이런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슬쩍 끼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자님, 우리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나름대로는 평가해 주실 만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제가 평가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주목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기회다라고 제가 몇 명 밀어넣어도 뭐 쓰실지 모르지만 그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에 워낙 저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현역 비율, 교체 비율 이거 말고 어떤 부분에 어떤 누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처럼 누구 제 식구 밀어넣기라든가 누구 정적 잘라내기 식으로 손이 개입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세요. 그런 지적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없죠. 검사 공천도 얘기하는데 검사 공천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결벽증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경선까지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컷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성윤 띄워주고 있고 검사 가산점 주고 있잖아요. 야, 검사 가산점 있으면 저도 저당 갈 걸 그랬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당내에서 저한테 야 너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오히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왜 이러냐면 정말 이기고 싶고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쇄신과 혁신을 보시면 저희는 결과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님처럼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빼고 들어간 자리에 그럼 더 나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자기 뒤에 서서 자기한테 정말 아첨할 사람만 꽂아놓는 거? 아니 그건 새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부정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떤 중진들을 날린 다음에 거기다가 집어넣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 나름대로 쿨하고 멋져. 한 명이라도 대보세요. 있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뭐 한 사람들이죠? 찾아보면 다 아첨한 사람들이잖아요? 김어준 유튜브 가서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 갖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혁신이고 바뀌는 겁니까? 그런 사람 받아야 되겠어요? 저희도? 그렇지 않죠. 다만 우리 쪽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와의 연결점, 저나 우리 그 당의 지도부와 연결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저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관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천제를 얘기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전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좀 국민들이 선택을 받기 좋은 곳, 국민들께서 저희를 잘 봐주시는 곳을 그냥 비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리는 그냥 사실 어떤 정말로 그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도봉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싹 비우고 그것을 계획하라든가
어떤 그동안의 어떤 우리와의 그런 관계 없이 어떤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서 해결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저는 충분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힘 없다. 그러면 문제는 그럼 거기에 넣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그 과정이 거기 나오는 어떤 우리 현역이나 뭐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뛰어난데 우리가 일부러 손을 대냐. 그런 거는 글쎄요. 깃털만큼의 근거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을 거셨잖아요. 제가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의 공천 불만은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황과 이재명 대표가 손을 개입돼서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를 조작해 뭐 이런 종류의 얘기고 다 그런 비판이죠. 우리 당에서의 공천 불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뭘 어떻게 이상하게 소위 말하는 기술을 쓰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본인들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을 지키면서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나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금 김영주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윤리평가 0점 받은 분이라고, 민주당에서 윤리평가 0점 받은 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의정의 활동에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국회 부의장은 또 게다가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년 내 그것과 이재명 대표의 국회 활동을 비교해 봐 주십시오. 혹시 민주당에는 점수가 마이너스도 있나요? 김영주가 0점이면 혹시 이재명은 마이너스 한 200점쯤 되나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뻔뻔함입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 못 하잖아요, 보통.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보고 평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든가 의미 있는 법안 관련 연설을 한 게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활동한 게 있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수치가 보여주고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김영주 같은 합리적으로 이거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사람들을 모욕 줘서 내쫓는 거. 그렇게 모욕 줘서 내쫓은 다음에 그 자리를 자기를 경호할 만한 아첨꾼들과 경기도무연합, 통진당의 후신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 것. 이게 이재명 대표의 목표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그분은 사실 원래부터 그런 일을 하겠다고 공언해 오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놀랍지는 않은데요. 매번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내일부터 전국 순회 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로 주민들 만나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주민들께서 어떤 식의 정치와 정책을 원하시는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그게 한정돼 있잖아요. 뵐 수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제가 쭉 얘기해오는 걸 다 보면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말고는 그걸 막아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그거는 정말 대단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민들께 저희한테 어떤 정치,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정치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많이 듣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된 건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근데 가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배우고 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일부터 천안을 시작해서 천안, 청주 등 이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을 뵈려고 합니다. 혹시 진짜 이기자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국민의 미래 공천 신청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가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예상하시는 있으신가요? 국민의 미래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힘에서 자랑스럽게 공천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겁니다. 민주당처럼 저렇게 나눠 먹기를 하면서 통진당 후신 세력들한테 포션을 주거나 그런 방향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분들, 그리고 저희는 젊고 유능한 분들, 사명감 있는 분들,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내정해놓고 찍어놓고 이거 없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훌륭한 분, 나라와 시민에 대해서 책임감과 사명감과 봉사하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각에서는 무슨 뭐 미리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좋은 분들 오시면 저희는 버선발로 나가 모실 거고 그분들이 국회에서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실 거고 그분들이 국회에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차피 국민의 미래에도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이 절차 같은 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할 문제도 아니고요. 이 정도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